편의점은 여러분에게 어떤 공간인가요? 편의점은 말 그대로 저희에게 편리함을 제공해주는 공간이죠.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전문 직업 그리고 평생 직업이라는 인식보다는 그저 그런 아르바이트생의 개념이 크죠. 20대 청년이 한다면 용돈벌이 아르바이트생이구나 하지만 30대 이상이 한다면 좋은 시선과 말이 나오지 않죠. 아마 주위 사람들이 걱정하고 비판할 것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사회가 용인하지 않죠. 편의점 인간의 주인공 후쿠무라는 편의점에서 무려 18년 동안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뭔가 특이하죠? 그런 후쿠무라는 어릴 때부터 남들과는 달랐는데요. 공감 능력이 부족했고 목표와 열망이 없어 기계 같은 사람입니다. 그의 부모님, 동생, 주변인들은 그녀를 항상 걱정했는데요. 사회에 어울려 지낼 수 없는 그녀를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주인공 후쿠무라는 유년기부터 성인이 되기 전까지 주변에서 비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고 그의 가족도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했기에 후쿠무라의 머릿속엔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자라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후쿠무라는 지나가다가 편의점 모집 공고를 보게 됩니다. 왠지 모르게 호기심이 생겨 연수도 받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사회에서는 이물질이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모습이 편의점에서는 사회의 부속품으로서 살아가는 느낌을 받게 한 편의점은 대단히 상징적인 곳이었습니다. 다른 편의점 알바생들은 편의점에 대해 큰 직업의식이 없어 일의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투자하지만 주인공 후쿠무라는 달랐습니다. 편의점에 인생의 모든 초점을 다 맞췄죠. 수면시간, 손톱 상태, 편의점 온도 등 유별나게 편의점 일에 진심을 다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후쿠무라는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동안 편의점 점장은 8번이나 바뀌게 되죠. 어느 날 새로운 직원 한 명이 채용됩니다. 그의 이름은 시라. 빼빼 많은 체구의 부정적이고 게으른 인간입니다. 시라는 일하는 중에 후쿠무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가게는 밑바닥 인생들 뿐이에요. 편의점은 어디나 그렇지만 남편의 수입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주부, 이렇다 할 장래 설계도 없는 프리터, 대학생도 가정교사 같은 수지 많은 아르바이트는 할 수 없는 밑바닥 대학생뿐이고 정말로 다 밑바닥 인생뿐이죠. 이렇게 남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시라하는 자격지심에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그런 그의 평판은 좋을 일 없죠. 이런 시라하는 며칠 뒤 여자 손님을 스토커하다가 걸리게 되어 편의점에서 잘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며칠 뒤 후쿠무라는 집으로 가는 중 골목에서 시라하를 발견하게 됩니다. 시라하는 몸을 웅크린 채 누군가를 감시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후쿠무라는 시라하에게 스토킹하냐고 이건 편의점 규율 위반이라고 하자 시라하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편의점 사람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 것으로 만든다. 이건 옛날부터 이어온 전통이라는 엉뚱한 말을 이어가다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런 시라하를 편의점 손님들이 볼까봐 시라하를 데리고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데리고 갑니다. 레스토랑에서 시라하의 현재 상황을 듣고 그는 월세도 못 내고 집도 없고 가족에게도 버림받은 상황인 것을 알게 되고 그를 자기의 집에서 살게 합니다. 후쿠무라의 입장에서는 시라하를 집에서 살게 하고 가족들에게 시라하를 남자친구로 소개하면 연애를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결혼 생각도 없는 자기를 덜 걱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라하와 동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라하는 후쿠무라의 집에서 얹혀 살게 되고 일도 하지 않고 후쿠무라에게 기생충처럼 기생하게 됩니다. 후쿠무라도 시라하도 동거의 생활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활이 지속되고 시라하는 평생을 후쿠무라에게 기생하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시라하는 후쿠무라가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일반 직장인이 되어야 자기를 평생 먹여 살릴 거라 생각하여 후쿠무라에게 편의점을 그만두고 면접을 보고 직장에 취직하라고 합니다. 자아가 없는 후쿠무라는 시라하의 말을 듣고 편의점을 그만두고 구직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편의점의 모든 초점이 맞춰있던 후쿠무라는 편의점 생활이 없어지자 자기관리, 식사, 수면 모든 패턴들이 무너지고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활동만 하게 됩니다. 완전 시체처럼 살게 되죠. 이렇게 살아가는 와중 회사에 넣었던 이력서가 뽑히게 되어 면접을 보러 가게 되는데요. 면접을 보러 가는 중 편의점에 들리게 됩니다. 그 편의점은 회사원들로 붐비어 아주 바빴죠. 편의점 점원들이 혼란을 겪고 있고 편의점의 상황들은 후쿠무라에게 빈틈투성이로 보였죠. 후쿠무라는 자연스럽게 편의점을 정리하고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이때 후쿠무라는 시체 같던 자기의 모습에서 다시 활기가 도는 것을 느끼고 모든 세포가 편의점을 위해 존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시라하는 이런 후쿠무라의 모습을 보고 손목을 잡고 편의점에서 끌고 나가게 됩니다. 시라하는 말합니다. 미쳤군. 그런 생물은 세상에서 용납하지 않아. 바로 후쿠무라는 이에 반박합니다. 아니, 누구에게 용납이 안 되어도 나는 편의점 점원이에요. 인간인 나에게는 어쩌면 시라하 씨가 있는 게 더 유리하고 가족도 친구도 안심하고 납득할지 모르죠. 하지만 편의점원이라는 동물인 나한테는 당신이 전혀 필요 없어요. 이 말을 하고 시라하를 떠나 다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신분으로 후쿠무라는 살아가게 되고 소설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소설이 주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저의 생각은 사회에 대한 열망이 없고 일반적인 사람들과 생각이 다른 후쿠무라와 사회에서 성공하고 싶은 욕심은 많지만 게을러 노력하지 않는 사람, 시라, 이 두 가지 캐릭터로 사회의 인식에 대해 생각을 하게 만든 책인 것 같습니다. 과연 정상적인 삶과 비정상적인 삶은 대체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프레임에 따르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느꼈던 점은 주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후쿠무라는 주관이 있었고 주관이 있고 목표가 있다고 나왔던 시라하는 주관이 없는 빈 깡통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책은 일반적인 프레임에 따르지 않더라도 자신만의 가치관과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을 비교하거나 평가하는 것보다는 각자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찾고 이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넓이를 넓힐 수 있는 책이라 생각합니다. 편의점 인간, 읽어보시면 시간 가는 줄 모르실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